네, 안녕하세요. 여쌤입니다. 네, 오늘은 대구 경신고등학교 2025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험 범위, 총평, 그 다음에 각 문항에 대한 디테일한 분석, 그리고 학습 전략까지 목차를 가지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인데요. 교과서는 YBM 류희찬의 공통수학 5원 책이고요. 부교재는 올림퍼스 유형편 공통수학 5원을 쓰고 있고, 시험 범위는 공통수학 원 전범위가 시험 범위였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날짜는 7월 2일에 이제 본 시험입니다. 총평을 드리면 객관식이 14문항, 단답형이 6문항이었는데 저번 중간고사의 경우에는 객관식이랑 단답형 그리고 서술형 문제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서술형 문제가 수행평가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문항 수가 많았고 저번 중간고사 때는 그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문제는 좀 쉬웠고, 그런데 이번에는 문제 수가 20개밖에 되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난이도가 중간고사보다 어려웠다. 경신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렇지만 부교재와 모의고사 문제들이 이제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부교재, 교과서랑 부교재만 제대로 풀었어도 한 60점 정도는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연계는 항상 높았기 때문에 평소에도 모의고사 문제에 대한 대비, 연습은 항상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요번 시험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이제 고3에 나오는, 왜냐하면은 요번에 나오는 문제가 경우의 수 문제이기 때문에 주로 고3의 확률과 통계에 있는 문제들의 유형을 좀 끌어다 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고3에 있는 내용을 이제 문제로 내진 않으셨고요. 유형을 이제 고1 수준에 맞게 변형해서 문제를 내셨습니다. 중에서는 이거는 어느 문제집에서 본 문제가 아닌데 싶은 문제들도 좀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행렬 파트의 경우에는 올해 이제 첫 시행이잖아요. 그래서 행렬은 그렇게 이제 힘을 주시진 않으셨고 교과서랑 부교재에서 이제 주로 연계해서 문제를 내셨습니다. 수능특강이나 그런 곳에서도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잔머리가 통하지 않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특정 문제집이나 뭐 부교재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시험도 아니었고 모의고사만 또 열심히 한다고 성적이 오르는 그런 시험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본인의 실력이 있어야 잘 볼 수 있는 시험이었어요. 시험 문제를 곳곳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유념해서 선생님께서 시험 문제를 내셨다. 이제 우선 교과서 문제인데요. 일단 교과서는 5번 문항이 이제 교과서 문항이었고 이게 이제 행렬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를 보시면 행렬 문제는 아무래도 최근에는 행렬 문제가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교과서에서 이제 문제를 출제하신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교재 연계인데요. 부교재도 연계가 많이 됐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계가 되었고, 그리고 1번 문제인데 1번은 뭐 쉬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 나머지 정리와 이제 이차함수와 관련된 이제 문제인데 또 이제 전범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제 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인데 이것도 이제 경우의 수 문제인데 되게 이제 쉬운 문제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경우의 수 문제 별로 그렇게 막 많이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교재만 제대로 풀었으면 여기 있는 문제들은 충분히 맞힐 수가 있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9번 문제, 요것도 이제 고난도, 이제 부교재 고난도에 있는 문제인데 요것도 뭐 충분히 연습했다면 뭐 어렵지 않은 문제였을 겁니다. 그럼 10번 문제, 요것도 뭐 거의 뭐 숫자만 바꿔서 냈죠, 그죠? 요것도 이제 맞출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 부교재 연계문항 아직 더 있습니다. 아직 많아요. 그래서 부교재 연계문항은 여기 보시면 한쪽 끝에는 이제 연계 교재에는 홀수라고 적혀 있는데 시험 문제는 짝수라고 문제를 내셨죠, 그죠? 그래서 뭐 별로 이제 요것도 맞춰야 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 12번도 이것도 이제 행렬 문제 중에서는 조금 어려운 그런 문제인데 이것도 충분히 연습을 했으면 맞출 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단답형 2번 이것도 고난도 문제로서 조금 어려운 문제긴 했는데 이것도 연습을 했으면 충분히 맞출 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연계 문항인데 이 보시면은 13번, 14번 같은 문항을 보시면 고3에서 이제 고3 모의고사 문제에서 파생된 그런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3 문제를 이제 고1 수준에 맞게 이제 그렇게 이제 문제를 특정 문제집에서 찾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3 모의고사 문제를 이제 변형해서 내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시면 이 4번 문제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은 요 2022학년도 11월 고1 모의고사 요 14번 문제가 중간고사 때에도 모의고사 문제가 변형돼서 출제가 돼서,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봤을 때 선생님께서 4번에 출제하신 이유는 4번이면은 좀 쉬운 문제에 속하는 문제를 보통 번호로 이제 배치를 하시는데
이걸 4번에 배치하신 이유는 중간고사 때도 이 문제를 또 비슷하게 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경신고 학생이라면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4번으로 문항을 던진 배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 문제를 자세히 보시면 주사위를 2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차례로 mn이라 하자 라고 하셔서 기존의 이제 복소수 문제와 주사위를 던지는 경우의 수의 내용을 살짝 섞어서 이제 문제를 출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출제하실 때 조금 고민을 좀 하신 그런 흔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느껴지거든요, 선생님께서. 그 다음에 13번 문제인데요. 요거는 고3 모의고사 문제에서 조금 파생된 거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고1이 못 풀, 그러니까 고1 내용에서 벗어나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건 이제 정사면체 모양의 상자를 던졌다, 밑면에서 기술자를 한다, 요 내용만 그냥 갖다 쓰신 것이지 뭐 다른 것은 없습니다. 14번인데요. 이거를 좀 찾는데 좀 오래 걸렸어요. 이게 요 모의고사 문제는 미분 문제인데 미분을 지금 3차식을 미분을 하면 2차식이 되는데 그 2차식을 이제 고1 문제로 내셨어요. 그래서 미분을 전혀 알 필요 없고요. 이제 그 2차식만 그냥 갖다 이제 쓰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특정 문제집이나 이런 데서 이게 학생들이 찾을 수가 없고, 이 문제를 시험 때 풀려면 뭐 어느 문제집을 풀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얼만큼 실력을 가지고 있느냐, 얼만큼 2차 함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었던. 정답은 6번이고요. 이거는 거의 이제 숫자만 바꿔서 냈죠. 근데 요거 이제 30번 문제로서 요건 좀 어려운 문제여서 사실 많은 학생들이 틀릴 겁니다. 이거는 사실 설명을 제가 해주고 자 이제 네가 다시 풀어봐라 라고 해도 틀린 학생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문제고 상위권을 변별하기 위한 그런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상위권 학생이라면 이 정도 모의고사 문제는 사실 평소에 대비가 됐었어야 돼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외부 연계인데 요 보시면은 자 수능 특강 이제 고3용 책인데 수능 특강에 있는 이제 확률과 통계 경우의 수 내용에 있는 조금 소스를 조금 가지고 오셨고요. 그 다음에 단답형 4번 같은 경우에는 좀 흔한 문제인데 요거 이제 제가 정석에서 비슷한 문제를 발견해서 이제 잠깐 문제를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단답형 3번인데 제가 이 단답형 3번 문제를 보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포맷인데 라고 이제 고1 책들을 좀 찾아봤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이거를 최근에 봤는데 요런 유형을 어디서 봤지 하고 이제 제가 가르치는 이제 고3들 이제 가르치는 수능 특강 책을 보니까 나와 있는 것을 봤고요. 밑에 여기 조금 이게 좀 글씨가 좀 깨졌네요. 그래서 2026 수능 특강 EBS 수능 특강에 있었던 25쪽 1번 문제입니다. 요 유형을 고등학교 1학년들이 풀 수 있게끔 그렇게 바꿔서 내셨다. 그 다음에 이제 단답형 4번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학의 정석 실력 15단원 7번에 있는 문제인데 정석에 있는 문제를 조금 이제 포맷을 살짝 바꿔서 이제 식의 개형을 조금 바꿔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셨는데 어쨌든 문제의 본질 자체는 똑같은 자연수 x의 개수를 주고 n을 구해봐라 하는 이제 문제로서 그거는 똑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유형의 문제도 다른 시중 교재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단답형 4번의 경우에는 좀 연습이 된 학생이라면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이라면 충분히 맞출 수가 있었을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단답형 5번. 자, 요것도 제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문제인데 하다가 이제 또 수능 특강을 찾다가 또 이제 발견한 문제고요. 2019학년도 EBS 수능 특강 28쪽에 3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최근 수능 특강도 아니고 2019학년도 수능 특강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과연 학생들이 문제를 찾아서 이거를 대비할 수 있느냐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 경우의 수나 이차함수나 이런 본인의 실력이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은 학생들은 뭐 특정 문제집을 풀어서 이건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평소에 본인이 실력이 있어야 이번 시험을 잘 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학습 전략이고요. 학습 전략 하위권의 경우에는 교과서랑 부교재만 일단 반복을 해서 최대한 교과서랑 부교재와 유사한 문제들은 다 맞추고 다 맞추면 한 60점 정도 나올 겁니다. 그 정도를 이제 다 맞추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중위권 학생의 경우에는 교과서랑 부교재랑 그 다음 고1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연습을 해서 본인의 이제 실력을 좀 배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력이 좀 배양된 상위권의 경우에는 이제 모의고사까지는 당연히 이제 섭렵을 해야 되고요. 모의고사 이후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 이제 블랙라벨이나 뭐 이런 문제집들을 풀면서 본인의 실력을 좀 쌓아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